여기는 이제 음해공파, 한산이씨 음해공파 고택인데요. 전에 이름은 음해이자 고택이었어요. 전에 음해라고 하는 호를 가진 이자라고 하는 분의 고택이어서 이름이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한산이씨 음해공파 고택으로 바뀌었는데, 이분이 이제 조선 중기에 아까 그 집보다는 좀 그 이름이 있는 이 음해공 이자 선생님의 연도는 좀 올라가요. 1400년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마씨를 통해서 이제 과학업제를 해가지고 이제 벼슬을 하셔요. 그러다가 이제 조광조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쭉 일을 잘 하다가 기묘사화에 연루돼가지고 그만 이제 파직이 당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쪽 충청북도 음성에도 사시고 그러다가 여기를 이제 올라오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주변에 이 땅을 보면요. 땅을 보면 아까 거기는 거기하고 느껴지는 게 조금 다르죠? 네. 네. 거긴 좀 시원시원해요. 그 뒤에 산도 조금 더 뒤에 있고 조금 뭐랄까 이거보다는 조금 힘이 좀 더 있고 넓은데, 여기는 그에 비해서 보국이라고 하는 이 터 자체가 좁아요. 그쵸? 이게 확 좁잖아요. 예. 그리고 뭐 비슷한 점은 역시 이렇게 쭉 감싸고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보국이 좀 작다. 그리고 향 자체가 보면 이게 약간 조금 이쪽이 이 서쪽이니까 남쪽, 동쪽에서 약간 북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 지금 조금 이렇게 한 오후만 돼도 이렇게 햇빛이 안 드는 그런 걸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집도 역시 이 터를 잡는 데 있어서는 우리처럼 우리가 오늘날 이제 남향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남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변에 산을 봐서 자연스럽게 향을 잡는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동양에다 동북향으로 해서 하느냐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가장 자연스러운 게 이 뒤에 있는 산이 그래도 이게 좀 예뻐요. 이게 둥글둥글한 약간 그 더블 M자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 그 산에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집 같은 경우는 조금 산에서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왔잖아요. 그쵸? 그건 이제 맥이 이렇게 쭉 길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맥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맥 위에다 하면 너무 높아서 이제 바람 차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비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산에서 가까이 왔어요. 이거는 맥이 그만큼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고 여기 물이 흐르잖아요. 그쵸? 물이 여기는 뚜렷하게 앞에 물이 보이죠? 그쵸? 이렇게 이제 물이 앞에서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여기도 배산임수예요.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배산임수를 딱 맞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뒷산에 비해서 앞산은 조금 낮아요. 살짝 낮아. 그죠? 뒷산에 비해서 비슷한 듯 보이지만 살짝 낮아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 더 낮으면 좋은데 약간 높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산보다는 조금은 살짝 낮은 정도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터는 딱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좀 좁아서 숨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죠. 아까도 이렇게 오실 때 한참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산은 높지 않은데 그냥 계속 물 따라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여기는 은둔형의 그런 어떤 땅이다 이렇게 이제 터의 성격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집을 보시면 이제 디귿자형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디귿자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가운데에 이제 대청이 있는 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그 좌측하고 우측하고 이제 날개체가 이렇게 빠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디귿자 형태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해서 그냥 앞이 뻥 뚫린 형태는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뭐가 하나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가 빠졌다. 뭐가 빠졌나?
이게, 예, D가 보통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안채 형태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디귿자 형태로 하는 게 이제 안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디귿자 형태의 안채의 경우에는 이제 이쪽 경기도 지방보다는 저쪽 전라도 지방에 평야지대에서, 왜냐면 이게 좀 이게 옆으로 이렇게 길잖아요, 터가. 그러니까 좀 옆으로 해서 좀 그 지형지세에 맞게 이렇게 디귿자형을 배치하는 건 보이는데, 요런 배치는 넓은 땅이 있는 주로 그 전라도 지방에서 예를 들면 정읍의 김동수 가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보여지는 그러한 그 간잡이나 이 배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또 희한한 거는 사랑채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 보여주는 뭔가 사랑채.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의 집을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별도의 안채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별도의 사랑채가 있고, 그 다음에 행랑채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안채 역할을 하는 디귿자형의 건물인데, 저게 안채이자 사랑채예요. 안채, 사랑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지금 현재 눈에 보이시는 이쪽 오른쪽에 보이는 데는 여기 이제 부엌이에요. 부엌칸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글씨가 편액이 있는 고기는 이제 마루예요. 마루. 안채 마루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옆에가 이제 안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건넌방이 되는 것이고, 여기 이제 마루 옆에 건넌방이 되는 것이고, 요쪽이 지금 뭐 꽃무늬 되어 있는 거 이제 합각에 꽃이, 고기가 안채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문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문이 이쪽에서 보면 좀 문 가까이에 사랑채가 있는 거고, 문 뒤에 이제 안채가 있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뻥 뚫리면 안 되고, 앞에 우리 이 집의 형태도 산의 형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똑같이 건물의 배치도 이렇게 잘 감싸는 그런 형태로 돼요. 우리나라 한옥이라고 하는 거는 대개 저쪽 영남지방 같은 경우는 닫힌 미음자라고 해서 사랑채와 안채가 꽉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틈이 없는 그런 것을 보이고, 그 다음에 기호지방이라든가 이런 그 호남지방 같은 경우 조금 더 열린 틈 미음자 형태 같은 거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그 앞에 행랑채 역할을 하는 행랑채가 있었다라고 해요. 행랑채가 있어서 이 툭 트여 있는 것을 막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이제 없어진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보이지 않는데, 아까 그 집하고 다른 거는 뭐가 있냐면, 저기 대청 부분이 아까 거기는 전면에서 봤을 때 한 칸, 두 칸, 세 칸, 그 다음에 측면이 대략 좀 작긴 하지만 두 칸 정도 돼서 육간대청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육간대청 정도 되면 이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예, 그 가족 친지들이 이제 모여서 지내는 건데, 여기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면도 두 칸밖에 안 돼. 그러니까 좀 좁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왜 그렇게 좁게 했냐라고 하면, 저렇게 좁게 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그 제례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례를 하지 않았다. 그럼 어디서 했냐? 이게 사당이 있으니까 여기서 했지 않냐? 사당은 얼마 안 된 거예요. 저거는 새로 진 거고, 그냥 뭔가 그 가문의 어떤 광영이라든가 이런 좀 뭔가 뽐내기 위한 그런 걸 새로 진 거고, 원래는 어디냐면 여기 그 사랑채 뒤쪽에 보면 마루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루를 꾸미고 그 문을 달아서 방처럼 만든 게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그 제청, 그러니까 제사를 하기 위한 대청마루의 역할을 했던 곳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 부분이 한 건데 그거 한 칸 정도예요. 그래서 왜 그랬겠냐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그 이 집안에서는 집안마다 이제 그런 가풍이나 이런 게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안채 들어 사는 거를 조금 꺼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채 옆에 제청을 하나 두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표시로서 예전에는, 지금은 뭐 뚜렷하지 않은데 그 부분,
재층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른 공간보다 조금 격을 높이기 위해서 가칠 단청이 돼 있었다는데, 가칠 단청은 뭐냐면 단청 중에서 가장 단순하게 그냥 단색으로 이렇게 칠한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모로 단청이라서 약간 끝에 부분만 이렇게 무늬를 넣고 가운데는 단색으로 하고 그런 건데, 가칠 단청이 원래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마 지금 그 옆에 하나, 둘, 셋, 세 칸짜리 사당을 아주 근사하게 새로 졌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여기서 이제 거의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의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이제 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문이 있는데, 대문이 아까처럼 그렇게 소슬대문의 형식도 아니고 그냥 일각대문 형태로 그냥 조그만 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실제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랑채하고의 이 대문 있는 부분이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이거는 추정컨대 더 앞으로 지금 현재 사당 있는 쪽으로 더 나왔을 거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문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행랑채는 어떻게 돼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가운데에 이제 용마루가 있는 몸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날개체가 좌측에 있고 우측에 있는데, 좌측하고 우측의 형태가 좀 달라요. 끝에 부분 처리한 게 한번 보세요. 그렇죠? 여기는 합각으로 해서 팔짝의 측면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저기는 그냥 맞배처럼 이렇게 맞거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더 추가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끝난 거니까. 그래서 조기 밑에다가 연결시켜서 이렇게 일자로, 기역자형을 살짝 나왔다, 일자로 이렇게 나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건물의 그 가구 형식이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도리가 몇 개냐라고 하는 걸 보면 되는데, 도리가 보면 이제 저기에 저쪽에서 보면 도리가 측면에서 보면 하나, 가장 밑에 주심도리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중도리가 보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이제 종도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에다가 네 개,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섯. 그래서 이건 오량 가구죠. 오량집이에요. 근데 그냥 평오량이 아니라 일고주, 그죠? 하나가 쭉 올라왔으니까 일고주 오량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 몸체 부분은 용마루 부분에 착고와 부고하고 적심해가지고 쭉 이제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좀 내려서 이렇게 날개체를 이렇게 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랑채 부분에서 약간 독특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가까이, 여기서는 안 보이니까 가까이 가서 그냥 보이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행랑채가 이렇게 있었을 거로 추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행랑채가 이렇게 있었더니, 그래서 여기 이제 막는 거죠. 이렇게 열린 부분을 이렇게 막는 거죠. 요것도 조금 더 앞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요게 이제 사랑채 역할을 하는 공간이에요. 사랑채 역할을 하는 공간.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저기 끝에가 이제 재청의 역할을 하는 곳. 지금 저 끝에요. 끝에가 지금 마루방이에요. 마루방. 여기 평면이 안 돼. 여기가 마루방이에요. 여기가 이제 마루방에 해당되는 거. 여기가 마루방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거다라고 하면, 마루방 옆에 이제 사랑방이 이렇게 있는데, 사랑방 앞에 그 기둥의 모습을 보면, 기둥이 한번 형태를 이렇게 좀 보세요. 요로 끝에 있는 기둥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사각형의 형태가 아니에요.
사각형 형태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대략 보이지 않나요? 좀 뭔가? 그쵸? 네. 사각형이 아니라 사각형 한 번 더 이렇게 깎아내서 팔각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이쪽 지방에서 조금 저런 집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제 사랑채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 위계를 높인다고나 할까? 그리고 좀 더 다른 부분과 어떤,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좀 팔각형으로 살짝 만든 모습들이, 약간 이 집에서 보여지는, 어떤 독특한 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 뒤에는 이제, 산소가 있는 거죠. 뒤에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아까 그 이주국 장군, 제가 아까 김주국 장군이라고 말을 잘못했는데 그 이주국 장군 고택에서의 그 사랑채의 맨 서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바라다 볼 수 있는 곳에 있는 그 누마루 같은 거죠. 누마루 이게 좀 높였잖아요. 근데 아까 그 집도 좀 누마루가 좀 높게 있고 이 집도 누마루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저쪽 가면 혹시 저쪽 요 누마루 이쪽에 보일지 모르겠어요. 저쪽 한번 가보실까요? 요 사당 옆에 여기 이쪽에. 담장 있어가지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담장 여기 가로질러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 밑에 보면 이렇게 그 벽장 같은 걸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약간 좀 재밌게 되어 있는 건데. 예, 예. 우리 서 있는 이곳에 사랑채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나요? 아, 사랑채가 있었을 가능성은 크게 없는 걸로. 그래요? 왜냐면 이게 사랑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어쨌든 이게 사랑채 역할을 방 두 개에다가 마루 있고 누마루 있고 해서. 예. 그리고 여기가 뭐 엄청 그 힘을 주면서 왔던 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기묘사회에 파식되고 이제 그래서 좀 헤매다가 조용히 와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사랑채를 그 힘주고 할 그런 거가 아니에요. 아까 이주국 장군처럼 그렇게 좀 힘있거나 부재 같은 거 밑에 막 그 숙석을 막 쓰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네.